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오늘 나스닥 다우가 모두 상승하고 마감했습니다. 다우에 비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전반적인 투자 심리 개선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요 근래에 유가에 대한 상승의 영향, 그렇죠? 그다음 중국이 아이폰 사용 금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주도를 했던 것은 나스닥에서 테슬라의 역할이 컸죠. 테슬라의 주가를 모건 스탠리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매수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한 부분, 이거를 모건 스탠리가 호평을 줬고요. 현재 250불에서 약 400불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투자가 많이 몰린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나스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메타라는 종목도 3% 정도 올랐는데요. 챗 GPT-4에 필적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메타도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중국에서 중국 당국이 공무원한테 아이폰 사용 금지 얘기 나오면서 애플이 약간 흔들렸었는데, 이 애플이 오늘은 반등에 약간 성공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오늘 밤 아이폰 15 출시 행사가 있죠. 이로 인해서 어떤 시장의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가 성공적이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도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아이폰에 대한 어떤 그 기대치가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밤에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미국은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서 또 소매 판매에 따라서, 소매 판매는 14일날 나오죠. 따라서 이 금리 정책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약 90%, 93%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매 판매가 나왔을 때 그게 만약에 강화가 됐다면 깜짝 인상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계속 동결만이 부르짖고 있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가는 거를 사전 저지를 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보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어요. 19일, 20일. 저는 시장에서는 93% 동결을 얘기하지만, 저는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와 소매 판매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지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1.1% 상승했고요. 다우가 0.25%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는 한때 0.6% 정도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5일선과 20선 위로 일단 안착 시도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장중할 때 1.28% 상승했다가요, 소폭 밀려서 1.14% 정도로 마감을 하네요. 어쨌든 정배열 상태에서 역배열로 흘러가다가 다시 정배열로 흘러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기술적으로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애플 주가가 반등에 오늘 좀 성공을 했어요. 지난번 저점 부분에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후행스팬이 캔들에 걸려 있는데, 오늘 그 아이폰 15 출시 행사에서 호평이 나오는지 악재가 나오는지 봐야겠죠. 호평이 나오면 주가가 좀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반등을 시도할 모습이 좀 있는 그런 어떤 형국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라는 종목도 좀 봐야 되는데요. 270불까지 올라왔네요. 270불까지 올라왔는데 400불 정도 제한시가 나옵니다. 그럼 엄청 올라가는 거죠. 진짜 갈지 안 갈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목표치를 상당히 높였다라는 거. 지난번에는 엔비디아 목표치를 엄청 높이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테슬라 쪽에서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메타라는 종목도 메타 플랫폼이라는 거죠. 메타 플랫폼이라는 주식인데, 예, 메타는 따로 나오질 않네요. 예, 메타라는 종목은 따로 나오지 않는데요. 이 종목도 새로운 어떤 뭐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좀 갖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일본은행 금리 해제 발언. 이게 또 상당히 큰데요. 이게 이제 오늘 어떻게 시장에 반영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그냥 하는 소리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엔화를 뭐 너무 문제가 되니까 엔화를 방어하기 위한 뭐 전략적인 발언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 오랜 기간 저금리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구로다 총재가 있을 때는 그 와중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라고, 그 와중에서도 ETF를 중앙은행이 사주는 강수를 뒀던 일본은행이 우에다 가지오라는 일본은행 총재로 이제 이게 체제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가 금리 해제 발언을 좀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없앤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엔화가 한때 145엔대까지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내년 초에 마이너스 종료 전망이 나오고 있죠.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마이너스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됐고, 또 이게 기술적으로도 여기서 그 발언이 나온 시점이 추가로 반등하기 참 부담을 주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10년물 국채금리가 있잖아요. 일본도 있습니다.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014년 1월 이후로 9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미국도 뭐 10년물, 2년물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원래 국채금리가 이렇게 일드 커브가 생기든가 역전되거나 아니면 높아지면 시장은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높은데도 충격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시간차가 생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부담이 될 수 있는 어떤 국채금리의 흐름은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5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코스피가 계속 눌렸었죠. 코스피가 계속 눌렸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여기서 뭐 계속 눌리다가 어저께 좀 반등에 성공했는데, 뭐 추가로 올라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2차전지가 대세인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가 하락하면서 코스닥을 좀 흔들러 내리게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2차전지가 하락폭을 줄였고,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주도하는 뭐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수급으로 보면은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관이 요즘 그 매도하면 주가가 빠지고요, 매수하면 주가가 버팁니다. 그 모습이 있는데 이틀 동안 이 매수를 해줬죠. 그동안 매도를 하다가. 그래서 기관의 어떤 수급적인 동향, 뭐 요런 게 시장에 봤을 때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선물에서는 또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오르고 매도하면 내립니다. 외국인들이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의 뭐 요 근래 거의 뭐 한 달 이상을요, 그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장 초반에 매도를 하다가요, 막판에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미니선물의 흐름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야간에 원달러가 좀 밀렸어요. 야간에 좀 원달러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원달러가 그 어저께 1330원대에 아마 제가 알기로 마감했어요. 331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원달러가 제법 내려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320, 제가 봤을 때는 27원 정도까지 봤었는데 24원에 끝났네요. 여기에서는 1324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달러의 흐름도 오늘 꼭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